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군에 자원이 모자란다. 즉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점점 군에 갈 만한 20대 초반 연령대의 남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여성도 군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맞물려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에 병장급쯤 되면 월급이 50몇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느니 군도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병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직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군 모병제를 한다 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되니까 이 모병제에 대한 찬성률이 지금 61.5%까지 나왔다 그러고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성률도 52.8%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혐 남혐 해가지고 서로 그냥 쌈박질을 하고 취업을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경력을 인정을 잘 안 해주고 그 시간에 여자는 직장에 취업 공부를 하고 남자는 중간에 한 2년 대기 시간까지 하면 많게는 한 3년 경력이 단절되니까 남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래서 남자들 쪽에서 여자는 또 군대 가야 된다 하는 여성 징병제가 지금 상당히 득세하고 있어요. 참 세상의 변화에 따른 씁쓸한 아이러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여자가 군대 간다 하면 군에 가는 그런 나이대의 남성들이 다 반대했죠. 근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 모병제부터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지금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병제라는 거는 징병제가 아니라 군인 월급을 좀 줄 거니까 직장처럼 이제 직장으로서 군인에 올 사람을 찾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지금 모병제지요. 자,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없는 집 자식들이 다 군대에 갔습니다. 월남전 때는 징병제였는데도 있는 집의 자식은 대부분 미국 본토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는,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는 군대 안 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는 본토에서 공군부대에 그냥 있었대요. 주방위군으로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미국의 상류층의 자식들은 월남전에 안 가고 거의 중졸생부터 고졸까지가 대부분 월남에 갔습니다. 대학생도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자, 징병제일 때도 그러했는데 지금 미국의 모병제 하에서 군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국의 깡촌에 또 도시의 노동자 계층의 자식들, 그래서 대학에 갈 건 엄두도 못 내고 고등학교 정도 마치고 미래가 없는 친구들이 군을 일종의 기회를 보고 자신의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한 기회로서 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시민권 받기가 어려운 미국에 와서 영주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군에 일정하게 복무하고 오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 해서 군에 갑니다. 근데 군에 가는 타이밍에 월급을 받는 군인으로, 미국도 군인들이 별로 월급이 많지 않아요. 뭐 한 2등병, 뭐 1병쯤 되는 수준이면 한국에 한 200만 원 이하고 또 뭐 병장 돼도 200만 원보다 조금 많은 정도지 크게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 그 월급 받고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그렇다면 당연히 간 사람들이 뽑혀서 대부분 이라크로 투입되고 아프간으로 투입됩니다. 지금도 투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확률적으로 몇 프로씩은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양 전쟁에서 만 수천 명이 죽어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요. 그리고 다친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그리고 PTSD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그 전쟁에 갔던 그 후유증으로 이 트라우마 증세에 빠져서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부잣집 아들들은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 가서 로스쿨에 가고 의사가 되고 MBA를 하고 하는데 없는 집의 애들이 대학에 한번 가보려고, 왜? 군에 갔다가 제대하면 일정하게 복무하고 주립대학에 장학금을 이 학비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군에 갑니다. 그래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미국에 없는 집의 자식들이 애국을 빙자해서, 또 가는 데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애국심, 미국에는 애국심을 굉장히 이렇게 고취시키잖아요. 애국심을 빙자해서 군에 갑니다. 자기 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또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매일 쌈박질하고 알코올, 마약 중독에, 그런 집의 자식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또 군에 갑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하층의 이 자식들이
군에 가서 애국심을 빙자해서 쓸모도 없는 전쟁, 도대체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데가 미국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끝없는 소모전이잖아요. 여기에서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체가 되어서 관에 실려서 오면 미국에서는 동네마다 그걸 위로하는 행사를 열고 또 격려를 합니다. 그런 게 도대체 죽은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가족이나 아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병제라는 거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동족인 적군과 대치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말고는 대만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모병제로 한다면 군을 지키는데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갈까요? 아마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은 아무도 안 갈 겁니다. 하위 한 70% 이하의 자녀들만 군에 가고 부잣집 애들은 그 시간에 유학을 가고 클럽에서 술 먹고 놀고 여자 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집의 애들만 나가서 국가를 지키고 그러다가 또 군에서 일정하게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벌어지고 북한이 또 도발하면 전쟁이 나면 그러면 부잣집 애들은 다 빠져있고 가난한 집 애들만 전쟁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군이 그냥 월급을 지금 얼마 주는 게 맞냐 조사해보니 200만 원 안팎이 대부분이에요. 돈 200만 원 받으러 그러면 2년 있으면 얼마 받습니까? 4,800만 원이에요. 그 돈 받으려고 가난한 집 애들만 군으로 가고 부잣집 애들은 거기서 빠지면 조선시대 때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장부에는 수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실제 싸우려니까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군인이 하나도 없던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결국 노비들이나 상민들만 강제로 붙들려 나와서 왜군하고 싸우다가 죽어갔지요. 양반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자, 그런 일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모병제를 하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철학들이 정말로 썩어 문드러졌다고 보고 있고요. 자, 여성 징병제는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군에 안 가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뭐 눈이 나빠서 안 가고 심지어 양심적 병력 거부 종교도 등장을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안 가고 그리고 또 뭐 일부는 또 무슨 산업특례 요원이라서 안 가고 일부는 또 무슨 박사라서 안 가고 또 일부는 공익 요원이라서 몸이 약해서 안 가고 일단 전부 끌어서 군대 다 가는 겁니다. 가서 배치를 몸 상태에 따라서 아무리 몸이 약해도 지사병으로 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정도나 사연에 따라서 배치를 달리하지 저는 군대 간다.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다. 대한민국의 남자 20대 초반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군대 간다 하면 지금보다 자원을요 한 20-30%는 더 끌고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여성들도 징발에 가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두가 군대에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 개병론이라는 부분 빠지는 자는 없다.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전부 군대는 똑같이 간다. 가서 업무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하더라도 가긴 다 가야 된다. 그렇게 다 가고도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성들을 징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안에서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또 특유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2년간의 세월을 정부가 회사나 또 공무원을 뽑고 할 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성이 군에 가지 않는 현실에서 군에 갔다 온 남성들이 각종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력을 2년 인정을 받고 약간의 플러스 점수를 받는 부분도 저는 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군이 필요한 절대적 병사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40만 명이든 저는 35만 명 수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부사관 장교 빼고요.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군이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를 미리 한 5년 앞에 내다보고 군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여성들도 같이 이제 군대에 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 부사관을 좀 높여가면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완전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이 모자라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도 고려돼야 될 시점이다. 자, 그렇지만은 그 고려돼야 될 시점은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10년 후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 징병제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과 방법론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나중에는 여성들까지 가도 모질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지금 보면요, 올해 한 해 태어난 사람이 30만 명이 되지 않고 한 28만 명이 될 거라고 지금 연말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 28만 명 태어나면 이게 나중에 군에 갈 때 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게 되죠. 그래서 10년 안에 여성도 군에 징병을 하게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지금부터 다양한 방법론을 준비해야 된다. 모병제는 절대로 안 된다. 모병제를 하는 순간에 한국의 군의 성격은 철저하게 왜곡이 된다. 또 이 가난한 집의 자녀들을 부사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선적으로 돌려서, 우선적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지금 대부분이 집안이 어려운 애들이 가죠. 그래서 이 부사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직장으로서 모병제 효과를 충분히 낳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10년 뒤에는 여성도 징병제가 실시되어야 될 거다.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병제 절대로 안 된다.